자, 선생님 지금 말이 좀 길었고. 자, 일단 이거 28번, 387번에 지금 틀린 거 1번 쓰신 분, 2번, 3번, 4번, 5번. 자, 4번이 답이 되는데 이유는 이 앞에 and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 문장은 지금 포고는요, 보았습니다. 고양이가 첫 번째, 여기서 crossing the city park 하는 걸 봤다. 만약에 이 지금 and 뒤에 이 running이 맞다면 running하고 여기 있는 crossing과 병렬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내용 어떻게 해석이 돼야 돼? 포고가 고양이가 run after 뭔가를 쫓는 겁니다. 고양이를 쫓고 있는 거 봤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 고양이가 주어인데 고양이가 고양이를 쫓아? 해석상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병렬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 이 뒤에 병렬로 할 수 있는 답은 뭡니까? 바로 보았다는 것과 여기가 지금 병렬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때는 running이 아니고 과거형인 ran을 써야지 이 문장이 해석이 깔끔히 될 겁니다. 이 병렬 구조는요, 단지 그냥 단어만 나열만 보고 하셨다가는 틀릴 수 있어요. 반드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5번은 조금 다른 거지만 우리 이제 글에 이거 5번이 답이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 뭡니까? 응? 도치죠, 도치. 뭐뭐도 역시 그렇다라는 말인데, 우리가 so 다음에 did라는 걸 쓰는 이유는 이 문장의 주어는요, 셀리 소프입니다. 자, 아이고, 미안해, 주어. 그리고 지금 동사가 앞에 있는 문장의 일반 동사랑 겹칠 겁니다. 그래서 일반 동사를 우리가 뭘로 바꿀 때, 이렇게 so나 또는 neither란 단어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렇게 앞에 있는 동사가 일반 동사일 때는 이런 조동사를 이용해서 문장을 쓰겠죠. do나 does나 또는 did를 이용해서. 이 문장 앞에가 시제가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did를 이용해서 썼습니다. 그러면 셀리의 호프도, 프라이즈에 대한 호프도 역시 그랬다라는 문장 형태가 되겠죠. 이거는 딱히 틀린 부분은 이제 없는 것 같고. 자, 390번인가요? 다음 문제.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390번 보시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자, 지금 여기에 더 박테리아부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 틀린 내용들을 파악을 합니다. 이 박테리아가 스위스 치즈를 만드는데 이용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수동태의 문장이 우리가 used to로 쓰는 건 아시죠? be used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적으면 여기처럼 뭐뭐 하기 위해서 이용되어지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그냥 그대로 적어버리죠. are used to make.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왜? 내가 항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장을 봤을 때 동사 찾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렇게 따지면 얘가 동사, 여기도 동사가 있어요. 말이 돼요? 안 되죠. 뒤에 있는 게 동사니까 여기는 동사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빼버려야지.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왜? 원래 이 자리에 들어있던 are 뒤에 used to의 얘는 뭡니까? 과거 분사죠.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be used to의 이 과거 분사는 형용사예요, 형용사. 기본적으로. 잘 아시죠? 얘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이 비동사가 설령 없더라도, 이게 이렇게 빠졌더라도 이 형용사는 앞에 있는 박테리아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태의 형용사 쓸 수 있습니다. 해석은요, 스위스 치즈를 만들기 위해 이용되어진 박테리아는, 그러면 얘가 지금 문장의 전체로 봤을 때는 주어, 그리고 자연스럽게 뒤에 뭐뭐 하지 않는다라는 동사, 주어동사 관계가 나와야겠죠. harmful은 해롭답니다. 사람에게 해롭지 않습니다 라는 문장으로 끝이 나기 때문에 일단 쓸 수 있는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런데 5번은 문제가 있죠. used to 뒤에 ing를 썼다는 내용은, 이거는 우리가 뭐야 원래는 be used to ing는 ing인데 익숙하다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거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너도 out. 답은 이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거. 자, 그런데 그 다음 문장 갑시다. 자, it 주어, is 동사. 그거는요, 다음에 while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뭡니까? 접속사입니다. 그죠? 잘 보세요.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접속사를 기준으로 여기에서 ripening까지 읽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까지가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에요. 그러죠? 그런데 뒤에 that을 넣으래요. 어쨌든 여기는 that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뒤에 문장은. that으로 시작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that이 또 다른 접속사라는 말이에요. 또 다른 접속사. 오케이? 그래요. 그러면 일단 주어, 동사의 완전한 문장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여기 있는 is developed는 안 되나요? 그러면 이 that이 뭐가 된다는 얘기? 이게 그 불완전한 문장으로 시작된다는 얘기는 관계대명사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여기 있는 얘가 문장 전체가 선행사일까요? 그러면 말이 더 안 되죠. 그죠? 자, 그렇다면 어찌됐든 뒤에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 형태인 주어 동사가 들어가줘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뒤져다보면 낫이 익을 수도 있어요. it, that 강조구문이에요. it 대 강조구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it 대 강조구문은 강조할 내용을 이 중간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걸 뒤로 뺍니다. 그건 바로 치즈가 ripening, 익고 있는 동안일 것이다. 뭐가? 그것이 develops, 뭔가를 발전시키거나 개발한다는 뜻이겠죠. 그거 자신의 독특한 맛과 색깔을 일종의 만들어내는 것은 이라는 형태입니다. 원래 이 문장은요, 이겁니다. 그것은 it develops its own special flavor and color while부터 나머지 분이 들어가서서 이런 문장이에요. 그것이 익어가는 동안에 이 맛과 그 다음에 색깔을 만들어냅니다라는 문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it와 that 사이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강조하는 구문으로 it 대 강조구문입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거, it 대 강조구문의 이 that은,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관계사로의 역할을 합니다. 관계사의 역할. 관계사란 말은 관계 대명사로도 쓰고 관계 부사로도 씁니다. 관계 대명사라면 뒤에 부분이 불완전해야 되지만, 관계 뭐라면? 부사라면 뒤에 부분이 불완전할 필요가 없죠. 여기서 관계 부사로 쓰이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따지면 이걸 뭘로 바꿀까? 이 that을 여기에서 바꾼다면 시간을 나타내는 when으로 바꿔야 됩니다. 왜요? 이게 읽어가는 동안이란 이게 선행사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럼 관계 부사라면 뒤에가 주어 동사 문장 나머지 그대로 있죠. 왜? 빠지는 부분이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만 빠졌기 때문에. 자, 그렇게 가능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두 개 했고, 그 다음에 맞네요. 391번 해보겠습니다. 자, 391번. 자, 첫 번째 거 볼게요. 자, if와 that의 차이 아시죠? 이제 중요한 건 little이라는 말은 부정어입니다. 거의 뭐뭐 하지 않는 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doubt는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답니다. 오케이? 그런 뒤에 that이면 우리가 알다시피 접속사일 거고, 그 다음에 if이면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의미가 될 거예요. 이거 맞게 하고 있죠, 내가 지금? 네. 자, early people은 초기의 사람들은, 자, 이때 패스는 전달하다겠죠? 가족들의 어떤 믿음을 한 세대로부터 또 다른 세대로 그 이야기를 말하는 그런 방식에 의하여 전달하였다라는 것에 대한 의심이 거의 없답니까? 아니면 했는지 안 했는지 의심이 없다는 말일까? 어떤 게 맞을까요? 생각에. 여러분 생각에. 응? 처음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if는 뭐뭐인지 아닌지잖아요. 그러면 뭐뭐인지 아닌지 의심이라는 거 좀 말이 안 되죠. 왜? 이 지금 무엇에 대한 의심에 해당되는 내용이 뒤에 나와 있어야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무엇에 대한 의심에 대한 내용이 뒤에 나와야지 우리가 이 지금 의심이 뭔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뒤에 쓰이는 내용은 아까 말 초기에 뭐뭐는 뭐뭐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사실에 대한 이것에 대한 의심이 없다는 말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that이 돼야 되느냐 if가 돼야 되느냐는 내용은 사실은 that이 되는 게 맞겠죠.
대시. 자, 이 that은 if는 쓸 수 없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자, 여기에는 지금 there is 다음에 little doubt라는 주어가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if는 만약 쓴다면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쓰이는 바로 명사절을 이끌어야 돼요. 명사절을 이끈다라는 건 영어에서 명사가 쓰일 수 있는 방식은 주어, 목적어, 세 번째로 보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자리에 if를 써가지고 문장을 이렇게 여기까지 이게 만약에 하나의 명사절이라면 어떤 형태로 앞에 있는 little doubt와 연결이 될까요? there is는 뭐뭇이 있다라는 뜻이고 뒤에가 원래 이건 도치기 때문에 is가 동사, little doubt가 주어예요. 그리고 주어가 나왔는데 또 다른 하나의 명사가 뒤에 나열된다? 이 명사는 도대체 뭘로 쓰이는 걸까요? 말이 안 되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만약 이게 뭐라면 대시라면 대신 that은 앞에 있는 이 no doubt에 해당되는 부분에 동격의 내용을 다룰 수 있는 접속사예요. 그러면 가능하죠. 왜? 앞에 내용과 같다는 뜻이에요. 이건 어떤 다른 그 문장의 다른 어떠한 무엇으로 그 요소로서 주어 동사,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가 아니라 앞에 있는 doubt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똑같은 뜻이 이겁니다라고 동격을 의미하는 접속사를 쓴다는 건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이때는 if가 쓸 자리가 아니고 동격의 that을 나타내는 그 접속사 that을 쓰는 문장이 맞게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뭡니까? 2번은 뭐야? 이거는 어렵지 않죠. by란 전치사 뒤에 talking과 talk 중에 뭘 씁니까? 당연히 전치사 뒤에 동명사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talking이 될 거고. 세 번째는요. 자, it is when과 it is which가 있습니다. which는 뭡니까? 관계대명사는 뭐가 필요합니까? 전행사가 필요하죠. when은요? 물론 우리가 뭐뭐 할 때라는 의미로 쓰는 접속사 쓸 수 있지만 접속사 자리가 아니에요. 왜? 이 when이라는 접속사는 어떤 완전한 문장과 함께 뒤에 들어갈 때 쓰이거나 컴마 써서 중간에 삽입에 집어넣을 때 아니면 못 쓰는데, 지금 문장에서 그것은 뭐뭐입니다. 그 뭐인지에 대한 이것 뒤에 해당되는 내용이 뒤에 나와줘야겠죠. 그럼 이때는 접속사 when이 아니에요. 그럼 뭘까? 관계 부사 when입니다. 관계 부사 when은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왜 가능할까요? 관계 대명사는 안 되는데 관계 부사는 된대요. 왜요? 그렇습니다. 관계 부사는요, 선행사를 안 써도 돼요. 근데 관계 대명사는 없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위치를 쓸 수가 없고 여기는 when을 써야 되는. 그럼 답은 뭐가 됩니까? 5번이 되겠죠. 자, 요렇게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혹시 틀린 것 중에, 지금 틀린 문제 중에 A번이 틀렸던 사람 없어요? 다행입니다. B번 틀리면 죽여버릴 거야. C번. 그럼 다 맞았나? 5번 썼나요? 오케이. 너무 바보 됐네. 자, 392번 가겠습니다. 지금 이 if라는 접속사를 이용하는 문장과 그리고 that이라는 접속사를 이용하는 문장을 구별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if라는 게 만약 뭐뭐이라면이라는 그 if를 말한 게 아니고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의미를 쓰는 이 if를 말하죠.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지금 구별하는 게 어렵다는 거. 그런데 대부분 해석으로 해야 되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문장, I'm not sure. 다음에 이 자리에 if를 씁니까? 아니면 that을 씁니까? 그 다음에 she is honest.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그죠? 자, 이렇게 문장이 됐을 때는, 자, 잘 보다시피, 자, 나는 확실치가 않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that을 써버리면 그녀가 정직하다는 것을 확실치 않다라는 건 조금 이상하죠. 왜? 자냐? 그녀가 정직하다는 사실을 확실치 않다라고는 하지 않아요. 왜? 그건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뭘 쓴다면? 정직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실치 않다는 건 가능하겠죠.
또 조금 다른 말로 이 자리에 I am wondering. 나는 궁금하다. 그녀가 정직하다는 것이 궁금하다. 그럼 왜 궁금해할까? 알고 있는데 됐었으면 그게 사실이라니까 그게. 그런데 뭐뭐인지 아닌지 궁금하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문장 구조상 that을 써도 되고 if를 써도 돼요. 왜? 다 뒤에 명사를 받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해석을 안 하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게 말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상 구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제 조금 전에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that이라고 하는 접속사 that은요 첫 번째 주어 목적어 보어의 이 세 가지의 이 문장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왜? 이 that이 명사를 받는 명사절을 연결해준 접속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that에는 하나가 더 있죠. 바로 뭐? 동격의 that이 있습니다. 동격. 동격이란 말은 이 다음 같은 문장이죠. The fact that she is honest. It's not true. 이런 문장이 있다 칩시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that부터 she is honest까지는 사실 문장 구조상에서 주어는 얘예요. 주어는 얘죠. 그러면 이 that이 만약에 관계대명사라면 잘 보세요. 관계대명사라면 이렇게 가로를 쳐가지고 이 앞에를 꾸며주기 때문에 이 문장이 여기 들어가 상관이 없어요. 왜? 영어에서 주어가 나오면 바로 그 뒤에 뭐가 동사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사이에 뭔가를 넣는다? 영어에서 주어를 두 개 쓸 수 있나요? 접속사 없이 안 돼요. 그런데 이 문장에서 이 that she is honest가 만약에 관계대명사라면 관계대명사는 명사인 선행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이죠. 얘가 형용사기 때문에 그 뒤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쓰이는 이 that이 지금 뭐라는 거? 관계대명사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뒤에 문장에 보다시피 완전한 문장이잖아요. 그럴 때 쓰이는 이 that은 앞에 있는 the fact와 사실은 뒤에 있는 부분 똑같은 주어예요. 그런데 앞에 있는 주어를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집어넣는 동격이에요. 동격이라는 것은 똑같은 두 가지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같은 주어로 취급하기 때문에 두 개를 넣어놔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알겠죠? 이런 경우는 명사이지만 쓸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동격은 한마디로 앞에 있는 명사랑 같은 격을 같이 하는 어떤 하나예요. 똑같은 개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if는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해요. if는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이 세 가지 if나 whether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역할 위에는 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나요? 동격과 같이 명사 뒤에 동등한 어떤 의미를 갖기 위해서 같이 그냥 떡하니 넣어놓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구조로 봐야지 절대 해석으로 하기가 어렵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까 그 문제예요. 아까 했던 문제 1번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보세요. 해석으로 하면 그 순간 망해요. 이게 너무 좀 다 말이 될 것 같으니까. 자, 왜냐면 뭐뭐인지 아닌지란 말로 만약 여기가 if를 이용한 하나의 문장이 맞다면 이거는 지금 뭐가 된다? 명사절이에요. 그럼 영어에서 그냥 문장은 이유 없이 쓰지 않아요. 그러면 이 명사절, 뒤에 나온 명사절은 영어에서 명사절 할 수 있는 역할은 방금 말한 것처럼 주어, 목적어, 아니면 보호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문장은요, 앞에가 there is, there는 주어가 아닙니다. 아시죠? 이 문장은 도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뭐가 주어? little doubt가 주어고 is가 동사인 도치가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주어 동사 나오고 이거는 일형식 문장이 돼버려요. 근데 뒤에 갑자기 이 if를 이용한 문장을 넣었다. 그럼 얘는 지금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인데 주어 여기에 있고 여기는 보호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럼 여기는 if를 넣는 순간 이 문장은 이상한 구조가 되는 거예요. that은 가능해. 왜? 얘랑 같으니까. 얘는 뒤에 있는 애가 앞에 있는 내용이야. 그러면 너는 들어가도 상관없어. 그래서 동격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녹화해놨습니다. 자, 저기 주무시는 분 계시니까 빨리 진행할게요.
내가 보기에는 주무시는 게 아니고 마스크를 쓰고 해서 호흡 곤란인 것 같아요.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아니면 눈을 감지는 만든다. 눈을 많이 감더라고. 아니 코로나 안 걸리니까 이놈 나중에 이거 방송 듣고 나 고발하는 거 아니야? 어디서? 자, 괜찮아요. 우리 코로나 안 걸렸으니까 잠 오는 거 숨기기 위해서 그런 거라면 얼른 내리세요. 네, 자, 저기 저 아저씨 요새 물 만났어요. 다 가릴 수 있거든, 뭐든지. 나도 쌩까고 가더라고 그냥. 야, 진짜. 자, 392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내용 보면 여기가 시작이죠. 잘 보세요. 주어가 뭡니까? one of the의 one이 주어입니다. 동사는요? 동사 없죠 지금? 예. 선생님 여기 뒤엔 얘가 동사입니까? 그럼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앞에가 또 다른 주어 그리고 이렇게 동사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설령 동사가 들어가더라도 이 동사는 주동사가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아래 나와 있는 부분 쭉 봤더니 is라고 나와 있네. 그제? 그리고 그 앞에 do가 나와 있네. 아마 이 문장에서 must 뒤에 do라는 단어를 쓸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이 one에 해당되는 동사인 is라는 동사가 따로 또 들어가야지 문장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왜냐면 주어 동사가 우리가 확실하게 구별이 돼야 되니까. 자, 그러면 you must 다음에 do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앞에 있는 things라는 이 선행사를 받아야 되는 관계대명사 절에 들어가는 또 다른 문장이겠죠. 바로 that 다음에 you must do. 너는 해야 하는데 뭘 해야 되는지가 뒤에 빠져 있죠. 이게 바로 여기 있는 선행사에 해당되는. 다시 말해서 you must do는 불완전한 문장 형태입니다. 알겠어요? do는 일반 동사 do는 하다라는 것은 타동사입니다. 목적어 필요해요 뒤에. 자, 그래서 이 문장에는 do is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뭐야? to 부정 써서 to buy 뭐뭐를 사는 것이다라는 말로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일단 잠깐만요. 1, 2번 중에 하나겠네? 1, 2번 중에.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자, D로 갑시다. It is the weight. 이때 weight는 무게라는 뜻입니다. 무게. 그건 바로 무게입니다. 그리고 뒤에 넣을 게 뭡니까 했더니 일단 that을 쓰느냐, what을 쓰느냐.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가 지금 맞게 했는지. 요거 합시다. that을 쓰느냐, what을 쓰느냐. 왜 이래? that을 쓰느냐, what을 쓰느냐. 자, 중요한 건 일단 matters는 우리가 matter란 단어 뜻이 뭐냐면 중요하다. 얘는요 자동사입니다. 뒤에 목적어 필요 없는 자동사입니다. matter라는 단어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지금 주어가 다 빠져 있죠. 어차피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자, 그런데 방금 that을 쓰는 경우와 what을 쓰는 경우를 내가 아까 물어봤거든요. what을 쓰면 앞에는 선행사가 없어야 되죠. 그럼 what은 불가능해요. 그럼 답은 뭐가 돼야겠습니까? that이 되겠죠. 그럼 답은 1번. 잠깐만요. 392번에 답은 1번이 돼야겠죠. 왜 5번을 썼을까? 1번, 5번 하다가 자, 항상 내가 그래서 지금 여기에 1번에 여기 A번에 들어가는 문제의 어떤 꼭 필요한 어떤 여러분 주안점은 주어 동사가 어딘지 구분을 하실 수 있냐 없냐입니다. 지금 방금 5번을 쓰셔버린 분은 위의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 버린 거야. 뭐가 없는, 이 중간에 들어가는 뭐가 없는, 관계사 절이 없는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맞네. 394번을 까지 하고 오시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5시까지 할 거니까. 자, 웃지 마! 자, 알겠습니다. 자, 헷갈리는 우리 저기 승범을 위해서 쉬는 시간을 우리가 희생하면서 설명 듣겠습니다. 자, 일단 what과 when의 차이는 우리가 what은 그때 그 말 했었죠. 이게 의문사인지 관계대명사는 중요치 않습니다. 왜? 구조가 똑같으니까. 이 what이라는 관계대명사를 기준으로 앞에 선행사가 없어야 되죠. 자, when은 관계부사라면 선행사 원래 있어야 되지만 생략 가능하죠.
뭐 둘 다 같은 의미에서는 앞에 선행사 없어도 무방하다. 차이점은 그 뒤입니다. 왜? 이 뒤에 오는 문장의 what은 관계 대명사의 특징, 불완전한 문장을 띄어야 되고, when이라는 관계 부사는 완전한 문장 형태. 뭐 얘의 많은 가든은 주어, 쇼오프는 자랑하답니다. 뭐를요? 목적어. 수천의 지구상의 가장 아름다운 크리에이션을. 목적어. 적어도 우리가 원하는 조건인 주어, 동사, 목적어는 다 갖추고 있죠. 그럼 이때는 when이라는 형태의 관계 부사가 들어가줘야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는요, 뭐뭐처럼이란 말에 s가 들어가 있어요. 그들이, 자, 뭐뭐 했던 것처럼인데, 그러려면 이 앞에 있는 문장을 보셔야 됩니다. 자, 슈거 메이플은요, 시럽을 제공을 한답니다. 동사. 뭐처럼? 그들이, 자, 누구에게? 인디언들과 세틀러들에게 long time ago에 제공을 했었던 것처럼이란 말로 provided라는 이 과거 동사를 대신해도 받을 수 있는 뭡니까? did라는 동사를 써야겠죠. 다음 세 번째는요. dress란 단어가 뭔가 옷을 입히다라는 의미의 능동태입니다. 그런데 일단 주어는 winters입니다. winters. 얘가 are often dress가 되면은 뒤에 forest라는 이 명사는 여기 왜 들어가 있을까요? 그죠? 명사는 왜 들어가 있을까요? 수동태는 얘가 앞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이때는 그냥 이 winter라는 이 주어가 겨울이 옷을 입히는 겁니다. 숲이라는 그 목적어에게. 그죠? 자, 흰색으로. 좋죠? 이러다 보니까는 알맞은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요.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잠깐 쉬었다 할게요.